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6번에 걸쳐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순간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1988년 9월 17일. 그날 전 세계가 서울을 주목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600달러. 세계는 우리를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감히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쳤나? 전쟁 난 지 겨우 20년밖에 안 됐는데? 북한이 코앞에 있는 나라에서 올림픽을? 세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달랐습니다. 1979년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988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IOC 위원들은 놀랐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지? 거긴 아직도 지프로 지붕 덮고 사는 거 아니야?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위치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세직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치단이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IOC 위원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 IOC 총회가 열렸습니다. 경쟁 도시는 일본 나고야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1964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도 국제적 인지도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나고야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차 투표 결과 서울 27표, 나고야 27표. 믿을 수 없는 동점이었습니다. 회장 투표로 가게 됐습니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솔, 코리어. 그 순간 한국 유치단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분단된 나라, 전쟁의 상흔이 남은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울거리는 환호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대한민국 만세. 눈물 흘리는 노인들, 뛰어노는 아이들. 모두가 하나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한 것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7년. 단 7년 안에 세계 수준의 경기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호텔을 세우고 교통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돈도 경험도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해내겠다는 의지.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 1960년대 우리는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1980년대 우리는 세계에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7년이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된 7년.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7년. 그리고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한 7년. 88 서울올림픽.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고 우리 세대의 꿈이었으며 가난을 딛고 일어선 한민족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981년 그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올림픽 유치.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981년 10월 1일 올림픽 유치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에는 노태우 당시 체육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7년 안에 세계 최고의 올림픽을 만들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온 국민이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기장 부족했습니다. 도로 좁고 낡았습니다. 지하철 2개 노선뿐이었습니다. 호텔 국제 수준의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통신 국제전화 하나 걸기도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1982년 잠실 종합운동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10만 명을 수용하는 주경기장.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돈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을 낮삼아 일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올림픽이잖아. 대충 할 수 있나? 그들의 자부심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설계사들은 밤샘 작업이 일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해. 기술자들은 외국 기술을 배우러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1983년 올림픽대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지는 42.5km의 도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길을 내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일부 구간은 한강 위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1984년 지하철 3, 4호선이 개통됐습니다. 서울 지하철망이 확장됐습니다. 외국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85년 롯데호텔월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 특급 호텔들이 속속 들어섰습니다. 국제 수준의 숙박시설이 갖춰졌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88올림픽의 리허설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경기장도 교통도 숙박도 완벽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마지막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경기장 하나하나를 다시 살폈습니다. 도로 하나하나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호텔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통역자원봉사자 2만 명을 교육했습니다. 대학생, 주부, 직장인들이 자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무보수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안내 자원봉사자 3만 명을 배치했습니다. 경찰, 소방, 의료진이 총동원됐습니다.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거리를 청소하고 꽃을 심고 건물을 단장했습니다. 외국 손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서울을 보여주자. 그것이 시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영어를 배웠습니다. 웰컴 투 솔. 상인들도 영어를 배웠습니다. 생크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나섰습니다. 우리도 뭔가 도와야지. 거리를 청소하고 외국인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7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올림픽 인프라를 만들어냈습니다. 비용은 3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GDP의 3%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깝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그 투자는 옳았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잠실 종합운동장은 국민체육의 중심이 됐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서울의 중요한 교통 대동맥이 됐습니다. 호텔들은 관광산업의 기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 자신감이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1988년 9월 16일 밤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 서울 시민들은 잠 못 이뤘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그리고 약간의 불안으로 정말 잘 될까?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7년간의 땀과 눈물이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세계에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대한민국의 열정을, 대한민국의 꿈을. 1988년 9월 17일 오전 서울은 긴장과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의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마치 이날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오전부터 사람들이 잠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입장권을 손에 쥔 시민들,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들, 경호를 서는 경찰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160개국에서 온 손님들. 역대 최다 참가국이었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미국이 불참했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은 소련이 불참했습니다. 냉전의 그늘이 올림픽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88 서울 올림픽은 달랐습니다. 미국도 왔고 소련도 왔습니다. 동독도 서독도 함께 왔습니다. 중국과 대만도 같은 무대에 섰습니다. 12년 만에 완전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잠실 주경기장. 10만 명의 관중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함성과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 세계 20억 명이 TV로 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국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국기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스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올림픽의 전통에 따라 그 다음 159개국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각국 선수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관중들은 모든 나라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별 없이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10만 명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눈물을 흘리는 관중들, 자랑스러워하는 선수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개회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세직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 순간 잠실 주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한 문화공연. 북춤이 시작됐습니다. 수천 명의 공연자들이 일제히 북을 쳤습니다. 둥둥둥. 한국의 전통 리듬이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세계가 숨죽였습니다. 저게 뭐지? 놀라운데? 사물놀이의 역동적인 리듬. 탈춤의 신명나는 춤사위. 부채춤의 우아한 움직임. 5,000년 역사의 문화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색색의 옷을 입은 아이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거대한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본 카메라가 그 장면을 전 세계에 송출했습니다. 오마이가드, 인크레더벌. 전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것은 호돌이였습니다. 88올림픽의 마스코트. 귀여운 호랑이 호돌이가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어린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른들도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호랑이가 세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성화봉송이었습니다. 성화가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최종 주자일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성화가 마지막 주자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는 손기정 선생이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그 설움. 52년 만에 그는 자유로운 조국에서 성화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10만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TV를 보던 국민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기정 선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당당히 뛸 수 있구나.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86세의 노구였지만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성화가 타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타올랐습니다. 우리의 꿈이 타올랐습니다. 손기정 선생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감격에 겨워 52년 전의 서름을 생각하며, 그리고 지금의 영광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비둘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수천 마리의 평화의 비둘기. 하얀 비둘기들이 서울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평화, 화합. 그것이 88 서울 올림픽의 정신이었습니다.
냉전으로 갈라진 세계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동과 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났습니다. 4시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경탄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나? 놀랍다. 아름답다. 각국 언론이 일제히 찬사를 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대 최고의 개막식, BBC 완벽한 조직력과 아름다운 문화, 르몽드 동양의 신비를 보여준 개막식, 세계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봤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은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대한민국 만세. 노래하고 춤추고 울고 웃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어르신들, 전쟁을 겪었던 세대,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당당해졌구나. 이제야 세계에 자랑할 수 있구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88년 9월 17일. 그날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날 중 하나였습니다. 개막식의 감동이 채가시기도 전에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6일간의 열전.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988년 9월 18일. 올림픽 첫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양궁, 사격, 유도, 축구. 여러 종목에서 동시에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종합순위 10위권 진입, 금메달 10개 이상. 당시로서는 매우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에서 우리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 이미 훌륭한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국 개최 올림픽은 달랐습니다. 더 잘해야 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해. 선수들은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금메달이 쏟아졌습니다. 사격 이은철 선수. 50m 권총 사격에서 금메달.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이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의 외침에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이어 양궁 김순영 선수. 여자 개인전 금메달. 양궁 단체전도 금메달. 김순영, 왕희경, 윤영숙. 그들은 완벽했습니다.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양궁 최강. 그때부터 시작된 양궁 왕국의 전설. 레슬링에서는 김영남, 한명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유도에서는 김재엽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탁구에서는 유남규, 현정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복싱에서는 김광선, 박시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역시 레슬링이었습니다. 9월 30일. 레슬링 그레코로마형 68kg급 결승. 김영남 선수 vs 소련의 세르게이 벨로글라조프. 세계 챔피언이자 막강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영남 선수는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한 점 한 점 따냈습니다. 관중들이 열광했습니다. 김영남. 마지막 30초. 김영남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소련 선수가 필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김영남은 버텼습니다. 10초, 5초, 3초. 땡. 경기 종료를 알리는 부저가 울렸습니다. 금메달. 김영남 선수는 매트 위에서 환호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태극기가 흔들렸습니다. 대한민국. 그의 어머니는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어. 그리고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9월 24일. 여자 핸드볼 결승전. 대한민국 vs 소련. 당시 소련은 핸드볼 최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전자였습니다.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엎치락 뒤치락. 후반전. 우리 선수들은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성경화, 김현미, 한화순, 이기순. 그들은 뛰고 또 뛰었습니다. 마지막 5분. 한국이 1점 앞섰습니다.
관중들은 숨죽였습니다. 제발, 제발 이겨라. 마지막 1분. 소련의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비는 막았습니다. 골키퍼 이상은 선수의 신들린 선방. 땡. 경기 종료. 이겼다.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벤치의 선수들이 뛰어나와 함께 울었습니다. 감독도 울었습니다. 관중들도 울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금메달.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여자 배구. 한국 배구는 전통적으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는 항상 아쉬웠습니다. 88올림픽은 기회였습니다.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했습니다. 준결승에서 일본을 꺾었습니다. 결승 상대는 소련이었습니다. 또다시 소련. 냉전 시대 체육의 거인.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월 2일. 체조 경기장에서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장소경, 이미경, 정춘자, 김정순. 전설의 선수들이 코트에 섰습니다. 1세트 소련이 가져갔습니다. 2세트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3세트 소련이 가져갔습니다. 4세트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2대2 동점. 마지막 5세트. 먼저 15점을 따내는 팀이 우승. 13대 13. 14대 14.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그때 장소경 선수의 강력한 스파이크. 쾅. 소련 수비가 막지 못했습니다. 15대 14. 매치 포인트. 다시 장소경 선수가 공을 쳤습니다. 소련이 리시브했습니다.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10번, 20번, 30번. 끝나지 않는 랠리. 그리고 마침내 소련의 공격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16대 14. 금메달.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 울었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소련을 이겼어. 냉전 시대 소련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었습니다. 핸드볼에서도 배구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공산 소련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제의 승리였습니다. 자유의 승리였습니다. 올림픽 16일간 계속됐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수영의 서사범 선수, 체조의 여홍철 선수, 펜싱의 김영호 선수. 그들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라는 자부심으로 10월 2일 올림픽 마지막 날 메달 집계가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 종합순위 4위. 4위. 우리가 4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표는 10위권이었습니다. 우리는 4위를 했습니다. 소련, 동독, 미국에 이어 4위. 스포츠 강국들을 제치고 4위. 일본도, 영국도, 프랑스도 우리 뒤였습니다.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해냈어.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하나 됐습니다. 선수들은 영웅이 됐습니다. 김영남, 김순영, 장소경.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 자원봉사자들, 경기장을 만든 노동자들, 거리를 청소한 시민들. 그 모두가 영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영웅이었습니다. 88올림픽은 스포츠 대회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한 증거였습니다. 세계에 당당히 선 순간이었습니다. 16일간의 열전이 끝나갑니다. 1988년 10월 2일 세계는 서울의 작별을 고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별은 아름다웠습니다. 1988년 10월 2일 오후 7시 잠실 주경기장에 다시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폐막식이 시작되기 직전 관중석은 이미 눈물바다였습니다. 끝나는구나. 이제 헤어지는구나.
16일간 함께했던 축제. 16일간 하나였던 세계. 그것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폐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개막식과는 달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국가별로 정렬해서 들어왔습니다. 폐막식에서는 뒤섞여서 들어왔습니다. 미국 선수와 소련 선수가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중국 선수와 대만 선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동독 선수와 서독 선수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것이 올림픽 정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도 이념도 체제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으로서 하나였습니다. 스포츠로 하나 된 세계. 그것이 88 서울 올림픽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역사상 최고의 올림픽이었습니다. 완벽한 조직, 훌륭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를 하나로 모은 대회였습니다. 그의 말에 10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최고의 올림픽.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160개국 참가. 역대 최다 참가국. 12년 만에 완전한 올림픽. 냉전으로 갈라진 세계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완벽한 경기 진행. 단 한 건의 큰 사고도 없었습니다. 안전했고 질서 있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외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놀라웠어. 친절하고 조직적이고 헌신적이었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웃음으로 소통했어.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2만 명의 통역 자원봉사자. 3만 명의 교통안내 자원봉사자. 그들은 무보수로 16일간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평 한마디 없이. 나라를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외국 선수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은 처음이야. 한국인들은 특별해. 택시기사들의 정직함도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물건을 놓고 내리면 쫓아가서 돌려줬습니다. 바가지 요금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외국 손님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것이 모든 시민의 다짐이었습니다.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비싸게 받으면 안 돼. 우리나라 망신시키는 거야.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더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절한 도시가 됐습니다. 폐막식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손에 손잡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88올림픽 주제가였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코리아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10만 명이 따라 불렀습니다. 경기장 안의 선수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TV를 보던 전 세계 20억 명도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주제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화합의 메시지였습니다. 벽을 넘어서, 냉전의 벽을 넘어서, 이념의 벽을 넘어서, 인종의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88올림픽을 통해 무대 위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사물놀이, 부채춤, 농악. 개막식 때처럼 화려하고 역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별의 슬픔, 작별의 아쉬움. 선수들은 무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서울을 떠나야 하는구나. 많은 외국 선수들이 말했습니다. 서울이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아.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 꼭 다시 올게.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후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관광객으로, 친구로, 가족과 함께. 88올림픽은 한국 관광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 성화가 꺼졌습니다. 16일간 타오르던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10만 명이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움의 눈물, 감사의 눈물, 자부심의 눈물.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우리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우리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성취인지,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순간인지. 폐막식이 끝나고 며칠 후 세계 각국 언론의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 워싱턴 포스트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타임지 한국의 기적, 올림픽으로 완성되다. BBC 완벽한 조직, 따뜻한 환대, 감동의 16일. 르몽드 서울올림픽은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아사히 신문 한국에 배워야 한다. 모든 언론이 극찬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제적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3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관광 수입, 방송권료, 스폰서십 등으로 40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흑자. 올림픽으로 돈을 벌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림픽 전 외국인들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코리어? 노스 오사우스? 전쟁하는 나라 아니야? 가난한 나라지. 올림픽 후 세계는 한국을 알았습니다. 한국? 놀라운 나라야. 조직력이 대단해. 친절하고 발전된 나라야.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가 자랑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어. 그 자신감이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1990년대 경제 성장, 2000년대 IT 강국 도약, 2010년대 문화 강국 부상. 모든 것의 출발점이 88올림픽이었습니다. 88올림픽은 대한민국에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장, 발전된 교통 시스템, 향상된 국가 이미지. 하지만 가장 큰 선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우리는 IMF를 극복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우리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88올림픽.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가난에서 풍요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세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그 전환점이 바로 88올림픽이었습니다. 88올림픽이 끝난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본문. 1988년 10월 3일. 올림픽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서울거리는 조용했습니다. 16일간의 축제가 끝났습니다. 외국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떠났습니다. 경기장은 텅 비었습니다. 어떤 허탈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하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일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물리적 유산이 남았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10만 명을 수용하는 주경기장, 올림픽 체조 경기장, 올림픽 수영장. 이 모든 시설이 국민의 것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찾는 공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 됐습니다. 올림픽대로, 42.5km의 강변도로, 서울 교통의 대동맥이 됐습니다. 출퇴근길 시민들의 시간을 아껴줬습니다. 물류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서울 발전의 기반이 됐습니다. 지하철 3, 4호선, 88올림픽을 위해 건설됐지만 올림픽 이후 더 큰 가치를 발휘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발이 됐습니다. 수백만 명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특급 호텔들, 올림픽을 위해 지어졌지만 이후 한국 관광 산업의 초석이 됐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편안히 머무는 곳이 됐습니다.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유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유산.
88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신감을 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간단한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990년대 초, 대한민국은 세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자. 88올림픽의 성공이 그 자신감을 줬습니다. 1996년,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88올림픽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8올림픽 때도 해냈잖아. 우리는 할 수 있어.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온 국민이 금을 내놨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금리까지. 나라를 위해서. 88올림픽 때의 그 정신. 전 국민이 하나 되는 그 힘. 그것이 다시 발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3년 만에 IMF를 졸업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는 알았습니다. 88 정신이 있으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4강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거리 응원의 열기, 붉은 악마의 함성. 그것은 88올림픽의 재현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 되는 그 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의지. 88올림픽이 심어준 DNA였습니다. 2010년대 K-POP의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한국 문화가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이것도 88올림픽의 유산이었습니다. 88올림픽이 세계에 한국을 알렸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던 사람들에게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보여줬습니다. 그 관심이 이어져 K-POP 열풍이 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올림픽 개최. 우리는 또 한 번 해냈습니다. 88올림픽의 경험이 있었기에, 88올림픽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완벽한 대회를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202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60년 전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88올림픽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88올림픽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돌이켜봅니다. 1981년 바덴바덴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던 그들. 7년간 밤낮 없이 일했던 건설 노동자들. 완벽한 대회를 위해 헌신했던 자원봉사자들.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선수들. 그리고 온 국민.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영웅. 그들의 땀과 눈물이,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그것은 16일간의 스포츠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강의 기적의 완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자랑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풍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나라, 그것은 공짜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 조부모 세대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만든 것입니다. 88올림픽은 그 노력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도 그 정신을 이어받으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더 큰 꿈을 꾸세요. 88올림픽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 그것은 경기장도 도로도 호텔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이 자신감, 이 자부심, 이 자존심.
그것이 88올림픽의 진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하는 한, 88 정신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도 잠실 운동장에 가보세요. 그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이 바로 88올림픽의 유산입니다. 올림픽대로를 달려보세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가 이뤄낸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을. 88 서울올림픽.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